공간을 통해 삶을 디자인하자. 이게 이제 우리 학교 갖고 있는 모토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그 꿈결 같아요. 어떻게 그 시간을 건너왔지라는 생각을 해요. 제일 큰 믿음이 이거예요. 이 학교가 잘 지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축가도, 지역 주민도, 학부모도, 교장인 나도, 아이들도, 군수님도, 교육감도.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사용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떤 전문가가 한 번의 LPBG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마실 이런 굉장히 이제 공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사전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전달받아서 건축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교를 쓰시는 분들이나 제일 잘 아시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가가 생각해서 좋은 학교가 아니라 사용자가 쓰기도 좋은 학교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 계획할 때도 제가 설계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개방적인 지침을 만들면 설계자는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게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의 단계고요. 그래서 설계 기간이 보통 딱 주어지면 저희가 이렇게 학교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초반에 한 3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건축가의 생각이랑 사용자의 니즈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 학교와의 소통을 잘했다기보다는 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 그런 걸 최대한 자료화하고 표현하고 그걸 담은 어떤 배치안을 만들어보고 텍스트로 다 이제 했던 부분들. 이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를 공간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일반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일 텐데, 그것들을 사전 기획가가 건축으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 매개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구체화해 주신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사전 기획이셨고, 1단계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실제로 현상으로 보이게 하는 설계 과정, 이 두 가지를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게 됐죠. 우선은 사용자가 쓰시기에 가장 원하시는 공간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가가 만든다 보면 그 학교의 세세한 어떤 니즈들을 잘 알 수는 없고, 되게 일반적인 학교의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공간의 크기나 사용법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세세한 니즈들을 반영할 수 있어서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느꼈던 것들은 어떤 마을과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어떤 의지들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건축가랑 함께 같이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학교의 생각들을 모두 일치해가지고 동의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부터 각각의 내부 공간의 구성들, 그 다음에 재료나 디자인의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가면서 그 사용자들도 이 공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상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요청을 하시고 저희는 그걸 받아들여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 안에서 그 참여하신 분들 자체가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어떤 의식들이 점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 교원과 본 설계팀이 서울에 계신 그분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7차례에 걸쳐서 한 번 내려올 때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씩 하는 그 워크숍을 7차례 이상을 했는데, 각각 나눠져 있는 분절화된 그 교실과 교실 사이의 그 관계, 동선, 그리고 각각의 교실의 특성, 이런 것들을 그 워크숍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갔어요. 하나씩. 제안 공모 때 3가지 큰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마을 같은 학교,
그렇지만 그 중앙에 구심점이 되는 공간이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중심이 되는 공간에는 도서관이 있어야겠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 마실 개념의 이렇게 점조직으로 나 있는 교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기획에서는 2층으로 기획이 됐었거든요. 2층으로. 왜냐하면 그 건평이라든가 몇 가지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저층화해서 이렇게 좀 펼쳐진 그 편안한 건축물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건설계에서 딱 단층으로 내려가지고 떨쳐 놓으면서도 네트워킹이 잘 되는, 그게 놀라웠어요. 제일 놀라웠어요. 학교 협의체가 상상했던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 게 사전 기획이었다고 하면, 그보다도 좀 더 마실의 어떤 영역의 구분이라든지 그 특성들을 잘 살린 게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그 결과적으로 사용자 요구를 잘 담아낸 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하게 분리하고 또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들은 다 분리 배치를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사용하는 공간들은 가운데 하나로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쓰는 공간들은 함께 쓰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운데 모아서 배치를 하고, 이제 각각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습 공간들은 배움의 집이라는 이름을 두어가지고 그 함께 쓰는 집을 이렇게 둘러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함께 쓰는 집, 같이 쓰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교에서 도서관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아이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에, 그 다음에 학교의 가장 좋은 공간에 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학교의 가장 상징적인 나무인 팽나무가 있는 그 팽나무 정원 쪽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그 팽나무 정원 쪽에다 배치를 하고 그 모든 공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도서관은 이제 단층 공간이 아니라 2개 층을 연결하는 복층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이 이제 팽나무 정원을 이제 아이 레벨, 그러니까 1층의 높이에서도 보고 2층의 높이에서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우리가 원래 놓였던 위치에서 지금 팽나무 공원 앞쪽으로 옮겼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학교 상징을 팽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팽나무 주위에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우리 사전 기획에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본 설계자께서는 학교에서 가장 중심지가 도서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모든 교실도 도서관에 모이고, 또 학교의 가장 좋은 풍경도 도서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각각의 교실이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함께 쓰는 집에 집중인 그 도서관이 영광 그 상징인 팽나무 앞으로 가게 되면 모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상징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거의 100%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도서관이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이 학교가 마을 학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사전 기획에서 그렇게 읽어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문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하고 가장 관계를 맺기 쉬운 공간에다가 이제 도서관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가 마을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맺기에는 마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도심에서 같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공간이 팽나무 쪽으로 도서관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이제 선생님과 워크숍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고요. 팽나무를 중심으로 한 그 둘레 동선들, 1층으로 따지면 이쪽 3, 4학년을 지나서 이렇게 도서관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렇게 오른쪽에 5, 6학년으로 쭉 이어지고, 또 2층으로 올라가면 5, 6학년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있는 데크로에서 2층 도서관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 같은 쪽으로 연결돼요. 이게 1층과 2층의 동선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팽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동선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동선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요구였는데, 그것을 계속 협의하면서
그 동선이 만들어 가졌죠. 분들이었는데 팽나무 주변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제가 기획할 때는 식당을 그쪽에 배치했었는데 학교 협의체와 그 사전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면서 도서관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 나무로부터 생겨나는 공간들을 이용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뭐 충분히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전 기획과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좋은 상상과 아이디어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정에 우선은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본관과 후관 사이에 소나무하고 이제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는데 그거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피해서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치만 가운데에 같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딱 그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나중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중정의 가장 또 시각적인 어떤 중심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징물로서 중정에 그 나무가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아지는 가운데 행정동이라든가 그 도서관이라든가 급식소가 식당이 이렇게 좀 짧은 동선 안에서 다닐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각각의 교실들도 그걸 통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정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그 중정 한 가운데에 놓여질 나무,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무가 팽나무도 좋지만 여기도 근 100년이 된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성남에 그 소나무가 그 중정의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일반적인 중정에서 답답함을 좀 벗어나서 진짜 멋진 풍경이 있는 소나무가 있는 중정이 되겠다. 그래서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정이 지금 설계된 거예요. 중정이 생김으로써의 장점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공간에서도 외부를 다 계속 직접적으로 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이쪽 반대쪽에서 봤어도 이제 그 중정 건너편에 도서관의 공간이 한눈에 보인다던가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어디에 있어도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건축가로서 가장 외부 공간과 이제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생태학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바깥으로 우선 쉽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생태학교라는 건 결국에는 다양한 생태의 환경들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존의 수목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 영광초등학교는.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나무들이나 생태 공간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공간들을 만드는 것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생태학교로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텃밭들, 그다음에 생태 연못, 그다음에 아이들이 중간중간 계속 앉아서 주변에 나무들이나 그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외부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을 배움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교실 하나하나가 단위가 아니라 교실이 2개, 3개 정도가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을 상상을 했어요. 이제 수업이라는 게 대부분 학교라고 하면 교실 베이스로 교실을 설계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수업 방식은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딱 우리 반 아이들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하고도 있지만 또 더 많은 다른 반 친구들하고도 모이고 그다음 학교 전체 구성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어떤 기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배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학습을 위한 공간들이 2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그 2 교실이 함께 쓰는 학습 거실이라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별도의 화장실과 별도의 교수 선생님이 있어서 그 공간 하나가 별도의 어떤 작은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집이 운동장에서 바로 이렇게 면하고 그다음에 그게 단층에 좀 높은 박공지붕을 가진 그런 모습인데
그 운동장과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를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냥 둔다면 그냥 흙발로 막 교실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 내부와 외부가 연결이 되지만 그 사이에 적절한 전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텐마루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저희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해서 텐마루에 앉아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싶다. 또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했을 때 사용자의 굉장히 강한 큰 요구사항이기도 했어가지고 그것들을 건축화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형태가 기본적으로 박공지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무로 만드는 것들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옥과 같이 만들어진 어떤 구조 자체가 내부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 목재가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인테리어 요소가 되면은 그 교육 공간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친환경적으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구조, 지붕이 나무로 된 목구조거든요. 학교 건축물에서는 아마 처음 시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반은 콘크리트로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중간 이상부터는 나무가 드러나는 박공 지붕에 그 다음에 천창이 있는, 그 다음에 층고가 보통보다 1.5배 높은 그런 형태의 그 시원한 개방감과 안정감을 주는 집 같은 목조 주택 교실, 이게 우리 배움의 컨셉입니다. 일단 자랑하고 싶었고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걸 자랑하고 싶었고, 그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노고가 많았죠. 그간에 또 우리 수장님도 고생하셨고, 그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뤄낸 쾌거를, 결과물을 좀 널리 알려서 혹시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가실 분들한테 좋은 안내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이 가장 컸어요. 앞으로 2년 가까이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실제 건축 과정이 그때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많아요. 협조를 받아야 할 곳이, 관청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미리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곳에 또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학교를 쓸 때는 좋겠지만 그 전에 학교에 대한 기록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 실수했던 경험들이 온전히 다 기록으로 남아서, 이번 전시도 우리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얼토당토하는 실패와 실수의 경험들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어설프고 촌스러운 경험들도 있고. 저희는 세 번째 주자예요. 이 용범초등학교라는 어떤 달리기를 봤을 때 첫 번째 학교에서 처음 시작하셨고, 그다음 사전기획자가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주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자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앞에 생각들을 잘 받아서 계속 이어서 가셔야 되거든요. 학교가 원하는 게 뭔지, 건축가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모두 다 계속 이어서 끝까지 가야 사실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용범초등학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40% 정도 완성하고 이 학교를 떠날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아쉬웠어요. 다 해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러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다른 분들 오셔서 저희들과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또 이렇게 쭉 가시면 제가 못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그날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겠죠. 나중에 와서 그때 저거 했는데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미처 못했는데 대단하신 분들인가 감탄도 할 거고. 하지만 변함없이 팽나무와 소나무는 있겠죠. 변함없이 이 캠퍼스는 그대로 있으니까. 기대합니다. 한 2, 3년 뒤에 오면 진짜 세상에 없던 학교가 딱 만들어지겠죠.